안녕하세요. 예, 차트 여행의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 주식한 지는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경험도 많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뭐 단기 매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내용들, 제가 아는 모든 내용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펀더멘탈 계산법, 그다음에 차트 계산법, 그다음에 기존에 저는 이제 그 FN 가이드를 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각종 레포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나오는 레포트 같은 경우도 저녁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지금 이제 3,316까지 코스피가 갔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막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손실을 받고 저도 그 와중에 이제 손실을 좀 받고 회복을 저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 전부 다 회복을 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법 동원해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사모펀드 매니저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거를 제가 가감없이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사기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갈 수 있는 것들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매수 매도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실리콘 응급제 글로벌 탑 대주전자재료 2024년 목표가 5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위에 그림은 대주전자재료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거고요. 음,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영증권의 이제 예, 그 업황 리포트입니다. 업황 리포트가 이제 다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자 이제 신영증권의 2차전지 산업의 레포트예요. 이게 총 이제 101페이지짜리고요. 이거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다른 종목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 그거를 잘 말씀을 다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들이 2차전지 쪽의 일부 좀 많이 성장을 했죠.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이 가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돌면은 이제 그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사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거 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실리콘 음극재가 온다. 제 왜 실리콘 음극재가 옵니까? 아, 실리콘 음극재가 오는 이유는요. 그 2차전지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에서요. 양극재를 지금 니켈, 하이니켈 계열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행거리, 그 밀도 이거를 다 높였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현재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원래 NCA를 썼고요. NCA는 예전부터 니켈 함유량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LNF나 포스코 케미칼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특히 LNF는 기술력이 좋죠.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NCMA를 하고 있는데 현재 93%짜리 쓰고 있고 97%짜리 니켈 97%짜리는 LG화학하고 지금 퀄리티 테스트 중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앞으로 중요한 거는요. 충전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도를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450km 정도 완충했었을 때 450km 가지고는 뭐 전기 장치를 쓰거나 그 다음에 뭐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주행거리 자체가 한 100km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에서 30%는 좀 더 늘려줘서 한 600km, 700km 정도는 가는 자동차가 나와야 전기 자동차 뭐 거기서 이제 전기 장치를 쓰더라도 한 100km 정도 이제 떨어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뭐 휘발유 차나 디젤 차나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해지는 겁니다. 효율이. 자, 보십시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2025년에 26%, 2030년에 4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충전 속도 단축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동반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1년에 글로벌리하게 자동차가 몇 대가 팔리냐면 대략 8천만 대가 팔립니다. 8천만 대 중에 2025년에 26%니까 20% 잡으면 1600만 대 정도 되죠? 예. 한 2천만 대 정도 팔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30년 같은 경우는 8천만 대에서 40%니까 한 3200만 대 정도 팔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괜히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부 예전부터 이제 2013년부터 공부를 했었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당시에 애널리스트라든가 전문가들도요, NCM, NCA 뭐 이런 거 차이도 몰랐고요. 일본의 스미토모를 스미모토라고 얘기하는 뭐 전문가들도 있었고 골 때렸습니다 옛날에. 자, 보십시오. 차종 충전 방식 출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5kWh, 이게 순수 전기차죠? 100kW 급속 충전을 했을 경우 41분이 소요됩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의 음극재 중에 4에서 5% 정도 지금 섞은 음극재가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 있는데 걔는 75kWh 정도의 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가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대 초반입니다. 그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현재. 자, 보십시오. 충전 속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급속 충전을 했을 때 한 이게 2024년 정도부터는 한 8% 정도의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충전 시간이 뭐 한 5분 뭐 이 정도 될 거고요. 20분에서 25분 사이 정도 되겠죠. 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SUV나 픽업 트럭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그 배터리가 한 100kWh 정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분 정도 충전을 해야 고속으로요. 한 80% 충전이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글로벌 평균 전기차 대당 탑승 용량은 2021년 기준 46kW, 굉장히 적었죠. 2025년 같은 60, 2030년 71 증가합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해야 이게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말 나오죠? 대당 탑재 용량이 큰 픽업 트럭, 시장 비중 높은 미국. 왜 픽업 트럭은 자동차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다고요. 평균적으로 100kWh 이상이 형성이 될 것이다. 자, 하이니켈 같은 경우 니켈 비중이 90% 이상 하이니켈 같은 경우도 2021년 28%에서 2030년 62%. 대부분 이걸로 간다는 겁니다. 하이니켈로 이제 대부분 간다는 거고요. 차종 또한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80%의 하이니켈 비중도 28%, 2030년 62% 확대된다. 엄청 커진다. 근데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7분 응선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점점 이제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트렌드입니다. 자, 4680 테슬라 4680 배터리가 실리콘 음극재 사용의 트리거가 될 거다. 근데 4680으로 다 갑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을 만들잖아요. 근데 4680 캔형으로 지금 대부분 갈 것 같아요. 자, 4680 배터리의 기본 조성은 양극재는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음극재는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가 얼마나 들어가냐? 2024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에서 5%에서 한 8에서 9%짜리가 들어가고요. 2026년 정도 가면은 3, 4%에서 13%에서 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 나오는 전기차들은요, 제로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0분대로 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톡이 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늘린다. 예. 마우스가 그렇지. 잠깐만요. 응?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난다. 예,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의 음극재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방법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상 증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쓰고 있는 거고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흑연 알갱이에 실리콘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SiC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대주가 만드는 SiOX 방법이 SiOX 결정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SiC보다 훨씬 몇 배 좋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는 2024년이 기점입니다.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주가는 언제 반영하냐? 주가는 2023년, 내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 2024년에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애들은요, 뭐, 1년에 100%, 다음 연도 거기서 또 100%,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빠질 때도요, 천천히 빠집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갑자기 확 빼버리면 요요가 오잖아요. 근데 천천히 빼면은 요요가 오더라도 뺀 기간만큼 천천히 찝니다. 똑같습니다. 주가가 확 올라가면 확 빠져요. 천천히 올라가고 우상향을 그린 애들이 빠질 때도 천천히 빠지고 또 계속 또 버티고 또 올라가고 버티고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 양성되는 시점은 2024년이다. 캐파 계획 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인 시장 개화에 선행하여 탑재 예정 모델 및 공급 계약 캐파 계획은 2023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그중 GM에서 출시되는 얼티엄 셀즈 2공장 2023년 3분기에 생산된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2부에서는 포르쉐만 적용했지만은 다 적용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SiC 제품이잖아요. 나노 카본입니다. BTR은 중국 회사입니다. 대략 1에서 3%로 첨가하고 젠5 배터리가 탑재되는 데서는 이제 젠6로 넘어가면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고요. 얘네들도 쓴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 BM, NCM, 9 반반, SK온, LNF, LG에너지 이게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전자 재료도 거의 전량 납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K온도 납품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LNF는 NCMA 97% 완료해서 고객사 제품 테스트 중이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퓨어 SI로 사용합니다. 퓨어 SI. 근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하고 있는 것도 현재 퓨어 SI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퓨어 SI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퓨어 SI입니다. 그것도. 좀 약간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는. 현재 대주가 하는 거는 SiOX 퓨어 SI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10% 첨가했을 때 킬로그램 이제 $70 가정했을 때 이제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이건 첨가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가 부담이 크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비싸면 못 쓰죠. 근데 조금 넣어도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다. 지금 대주 같은 경우는 거의 기술 개발이 거의 끝났고요. 거기서 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과정이지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대주전자 재료랑 같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나노 신소재인데요. 나노 신소재는 탄소 나노 튜브 하지 않습니까? CNT 도전제를 하는데요. 예. 걔도 제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충방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구조가 깨지는 건데, 대주 같은 경우는 그 스웰링 현상을 다 잡았습니다,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얘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레포트를 다 보고 레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레포트를 보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기본 증설비용 현재는 1000톤당 250억, 만톤이면 2500억입니다. 이거 같으면 떨어질 겁니다. 가격이. 톤당 가격은 현재 7천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떨어질 겁니다. 이것도. OP 마진 같은 경우는 현재 30%입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거의 40% 나오는데 에비타도 떨어질 겁니다. 에비타가 한 30에서 35% 사이 나올 거고 OP 마진 같은 경우는 25에서 27, 8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 보시면 2023년 2,400억,
2024년에 4,700억. 매출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8천억. 2026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높여 잡았어요. 1조 4,800억. 자, 2023년이 됐을 때 보십시오. 330억, 그 다음에 900억, 그 다음에 1,800억. 요 900억, 1,800억 같은 경우는 그 NH투자증권의 이제 주민우 연구원, 주민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추정한 거를 제가 이제 그 집어넣은 거고요. 그 캐퍼랑 그 다음에 출하량도 다 그거 계산해서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2026년은 제가 나름대로 집어넣은 건데 3,600억보다는 약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봐야 됩니다. 자, 2023년 정도 됐을 때 2024년과 5년의 이익을 반영을 합니다. 보십시오. 300억에서 900억이면 3배 성장합니다. 이런 회사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1년에 3배 성장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2024년 900억에서 1800억 2배 성장하는 회사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첨보도 그렇게 성장 못하고요. 나노신소재도 그렇게 성장을 못해요. 2차전지 회사 전체로 보더라도 이렇게 성장을 못합니다. 예. 이렇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가장 성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성장성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300억, 900억, 1800억. 그러면 시가총액을 제가 2023년에 3조를 잡았는데 실제로 최고는요 3조 6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3조 6천억. 뭐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3.6조라고 할게요. 3.6조. 아이고 자꾸 반올림이 되네요. 억으로 하면은 억, 10억, 100억, 1000억 초. 예,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이게 억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수는 지금 1,500만 주, 약간 1,500만 주 정도 되죠? 예, 1,5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걸 나누면은요 대략적으로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주당. 최고는 한 5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내후년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조에서 7조 MSCI 이벤트에 들어가면서 MSCI가 언제 들어가죠? 정기 변경일이 5월과 11월이고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4, 5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커지는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허들이 거의 한 5조 5천억에서 6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MSCI 11월 달에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걔는 지금 3조 5천억인데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들어갈 만한 애가 없기 때문에 걔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2024년에 5조에서 7조 해서 목표가 5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임을 보십시오. 자, 요게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죠?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많이 됐죠? 여기 보십시오.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거래가 많이 되다가 거래가 많이 되고 거래대금은 없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작게 해가지고 좀 차트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한 헤드앤숄더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 올라갈 수 있다. 여기가 헤드앤숄더에서 여기 10만 원이 저항이거든요. 여기 6만 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정도 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93,600원인데요. 이제 올라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요 노란색 선이 121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이 241선입니다. 여기 좀 있으면 정배열이 됩니다. 요게 정배열이 됩니다. 요게 지금 어디랑 싸우고 있냐면은 여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21선이면은 120개 봉이잖아요. 120개 봉 여기서 여기까지. 예, 여기. 예, 여기가 120개 봉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121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이게 정배열이 됩니다. 정배열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보십시오. 요 노란색이 120선이고 요 까만 선이 240선인데 여기 정배열되니까 올라가죠. 자, 여기 녹색은 60선입니다. 올라가죠. 60선 골든 크로스나고 약간 버티고 지금 다시 올라가죠. 120선하고 240선이 정배열이 되면은 경기 확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보십시오. 언제 정별이 됩니까? 여기 정별됐잖아요. 먼저 올라가고 나서 눌러줬다가 또 갑니다. 여기 정별됐습니다. 여기 120선, 240선. 포스코 케미칼은 직전 고점도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세게 이런 식으로 된다. 올라간다.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성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과정은 뭐 13, 14 갔다가 좀 눌렸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출렁출렁거리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땡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글로벌 탑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해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